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주변과 거취를 놓고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사진. 지금 어제 거의 뭐 전 언론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노만석 직무대행의 집 앞에 이른바 계속 대기하고 언제 나오지 대기하고 뭐 뻗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고 제가 사생활 침해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드는데 여기 이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대체 뭐 하지? 커튼이 열리나? 블라인드가 올라가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네, 이날 저녁엔 노 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라는 것까지 지금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의주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주시되는 노만석 대행, 어제 하루 연차였는데 오늘은 출근을 합니다. 그럼 어제 하루 쉬면서 마음을 좀 정리를 어떻게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출근을 하는 거냐. 근데 이 출근 자체가 윤경호 위원님, 오늘 사퇴하겠습니다를 밝힐 건지 아니면 생각으로는 어제 이미 저 사퇴합니다라고 윗선도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저 자리에 있는 노만석 대행은 네.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또는 장관이 안 되겠습니다. 물러나세요. 또는 버티세요. 이 지침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요. 지금 지휘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결국 지휘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이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지휘권 행사를 했다면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 없잖아요. 업무를 전체 총괄할 수는 있어요, 법무장관이.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에서 했던 40분간의 문답에서는 신중히 하세요라고만 얘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의 무슨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은 지휘권 행사했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잠시 후 뭐 다루겠습니다만 법무차관과의 통화. 근데 저는 검찰의 특수성이라고 보이는데요. 법무차관 이진수 그리고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미 사의 표명을 해버린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하필 다 시험 연수원 동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뭐 전화든 또는 다른 채널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죠. 그 관계에서 공적인 얘기만 딱 떼서 얘기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얘기도 할 거냐. 야 이거 지금 정말 너무 곤혹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동료나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도 충분히 나눴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규명이 돼야 될 거고 그걸 노만석 대행이 아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퇴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죠. 어제 하루 연차했었고 오늘은 출근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오늘 출근. 통상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출근은 8시 20분부터 50분 사이에 지금 하고 있죠. 그 때문에 현재 이 기자들이 이 출근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출근하면서 대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라는 건데 요건 저희가 지금 바로 이게 지금 현재 현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노 대행이 도착을 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라이브로 물려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만석 대행 연차에 들어가기 전에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난 자리에 욕심이 없다. 그 약간 뭐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설명을 후배들은 좀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아니 왜 이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보죠. 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을 거론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수사 공판팀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차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을 요청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몇 가지 대안인지 뭐 사지선다인지 오지선다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다 항소 포기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라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진수 차관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진수 차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 지시를 안 했다. 법무부는 재검토, 신중검토 의견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철현 의원님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법무부의 어떤 외압이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 네. 노만석 대행의 어떤 행동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라 의견만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이 항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건 네. 결국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외압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만석 대행이 그런 수사의 외압이 윗선에서 내려올 때 막아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거든요. 특히 아마 후배 검사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자신하고 있고 특히 범죄 수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당연히 항소하도록 본인이 윗선의 어떤 부당 압박을 막아주는 것이 노만석 대행의 역할인데 네. 저는 노만석 대행이 한번 보면 대행을 떼고 싶었던 검찰총장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행을 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아마 더 이상은 보면 평검사까지도 지금 대행의 어떤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볼 때 대행직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노만석 대행이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들어보죠.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말 안 하네. 네. 직접 보셨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가는 노만석 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저희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본인은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의 거취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을 아까 살짝 하셨어요. 조현삼 변호사님, 노만석 대행은 사퇴로 이어질까요? 계속 직무를 이어가게 될까요?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죠. 네.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와의 그런 갈등 관계를 스스로 노출한 셈이 되었어요. 사실 그 법무부 입장과 검찰총장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과 그런 법무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노출하는 그런 것을 불거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행동 때문에 스스로가 물러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스스로가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어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런 뭐 강압적인 그런 외압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압인 것 마냥 검찰 내부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옷을 벗게 될 것이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요거 짧게 송영훈 변호사님, 검찰총장 지금 대행이거든요. 그만두면 그럼 대행의 대행이 됩니다. 역대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지 않죠. 그렇게 입지가 취약한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는 상태에서 마치 법무부가 검찰을 원격 조종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만석 대행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답하고 들어가는 장면, 5글자로 표현하면 양들의 침묵 같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굉장히 무력한 순한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압력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하루 쉬고 나온 오늘 출근한 노만석 대행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오늘 중에 노 대행의 입장이 가부간 뭔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이 노만석 대행이 어제 하루 연차를 쓰면서 내가 네 몸도 좀 안 좋고 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정리해야 돼요. 라고 해서 하루 쉬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네, 지금 최혁진 의원이죠. 현재 무소속입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 대기 발령, 사직서 처리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 박탈, 해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도 다 박탈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공직기강이 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최혁진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속이죠. 그럼 여권의 생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한다. 네, 호구로 아나보다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지금 해보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계 처리에도 그 자리에 할 사람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강하게 검란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다 일괄 파면, 징계, 대거 징계로 이어지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일단 공무원들 중에 어떠한 조직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선택적인 그런 항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왜 그 당시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한테 그런 항명하지 않았나요? 선택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검사들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적절한 조치, 징계 조치라든가 추가적인 수사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반발하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분노가 웬 말이냐. 그렇다면 정치검사란 얘기인 거고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다 징계하라고 얘기하겠어요라는 건데 사실 검사의 징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검사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까다롭다. 징계를 하기 까다롭다라는 얘기일 텐데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 같이 볼까요? 검란에 칼 빼든요. 검사 파면 가능하게 징계 규정을 손질한다.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랑 같은 규정으로 적용을
추진한다. 검사 징계법 자체를 그냥 없애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징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사실 검사는 따로 검사 징계법으로 파면 징계를 다루는 이유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징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파면까지 이르는 부분도 굉장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검사가 여러 가지 어떤 외압이라든가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피해주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검란이라고 규정하는 거 또는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좀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검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에 항소 포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다른 조직하고는 달리 이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어떤 선배에 대해서 또는 상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거를 거의 눌러버리는 또는 입틀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항소 포기가 결국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작년에 뭐 구속 취소됐을 때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네. 그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적 항명이라는 얘기나 또는 선택적으로 어떤 항거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검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항소 포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경위들을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에도 답변하는 길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전 또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에 같이 좀 공모한 거 아니겠느냐, 미리 사전 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혐의가 지금 있는 건데 체포가 됐어요. 그럼 체포가 되면 사실 48시간 이 안에 기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경찰이 많이 이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선동 선전죄 혐의를 받고 있죠. 네. 비상계엄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하기 전입니다. 12월 4일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에 올린 SNS에 보면은 이 취지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것은 그동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를 시킬지 아니면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 조사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우선 언론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 처음 시도했을 때는 강하게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시도가 무산으로 됐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도였었죠. 두 번째 시도에선 자택에서 체포가 된 상태인데 말씀처럼 체포가 돼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기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귀가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가 지금 이 판단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